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숲길에 누워있는 방랑 검객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세이주이며 그는 잠을 즐기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한 소녀에게 방해를 받습니다. 소녀가 갑자기 세이주에게 떨어집니다. 그녀가 긁힌 상처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그는 그녀가 쫓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이주는 소녀를 쫓고 있는 암살자들에게 발견됩니다. 그는 그녀를 도울 생각이 없지만 암살자들은 여전히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위트니 시즈를 침묵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는 소녀를 안고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시즈를 향해 독침을 발사하지만 그는 무기를 극히 빠르게 회전시켜 침들을 차단하고 암살자들에게 되돌려보낸다. 그는 만약 소녀를 두고 가면 그녀가 이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런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런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런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신경 쓰지 않는다. 소녀가 달려와 다시 암살자가 나타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와달라고 애원한다. 그는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아서 그녀는 그가 무심하고 동정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아서 그녀는 그가 무심하고 동정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아서 그녀는 그가 무심하고 동정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아서 그녀는 그가 무심하고 동정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솔직하게 말한다. 그는 그녀를 도와주었을 뿐 감사의 말조차 듣지 못했다고. 그렇다면 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보호해야 하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아야 할까? 그래서 그 소녀는 그가 특정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도와준다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결심한다. 라면을 먹는 동안 세이즈는 이 소녀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챈다. 그는 라면 한 그릇도 다 먹지 못했는데 그녀는 이미 거의 10그릇을 먹었다. 그 소녀는 자신을 이시남이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세이즈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가 친절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는 그녀를 버리지 않고 구하려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는 단지 그녀가 무의미하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또한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이시나미는 그가 그녀를 업자 그녀는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세이즈가 그녀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세이즈가 그녀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세이즈는 그녀가 먹기를 끝냈다면 빨리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이시나미에게 머리꼬지를 조절하도록 상기시킨다. 그는 또한 그녀의 머리꼬지가 약간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세이즈는 그 후에도 그녀와 함께 여행을 계속하다가 저녁이 되었다. 그는 그녀를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도하고 그녀가 가야 할 곳을 알려준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녀가 주목을 받지 않는 한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도시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이주와 좀 더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도시로 혼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세이주는 도시가 문제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그녀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한 올빼미가 날아가고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묻습니다. 이시나미는 자신이 이즈모라는 사람의 신녀라고 말합니다. 낯선 사람은 왜 신녀가 암살자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가 시족. 세이즈는 상대방이 이가 시족의 경쟁자인 고가 시족의 닌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돌진하여 공격한다. 파란 옷을 입은 남자는 물러나면서 자신을 소나타의 닌자 부대대장 세레토바이라고 소개한다. 소나타의 닌자 부대. 그들은 서로를 증오하기 때문에 이유를 너무 생각하지 않고 서로에게 돌진한다. 이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세이즈는 세레토바이를 추적하는 데 너무 집중하다가 독입의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 독이 있는 잎들. 그는 그 함정에 빠진다. 세레토바이는 재빨리 돌진하여 그를 처치하려 한다. 하지만 세이즈는 치환수를 사용해 세레토바이를 속이고 갑자기 공격한다. 세레토바이는 제때 피하고 세이즈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지만 세이즈는 누구에게도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시나미는 세레토바이의 주인 소나타 경을 만나야 하므로 그들을 막는다. 소나타 경. 마침내 도시로 들어서자 세이즈는 이시나미가 가고 싶었던 곳에 도착했으니 매우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이시나미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다. 그녀는 소나타 경을 만난다. 이시나미는 자신의 사당 이즈모가 전부불에 휩싸였으니 소나타에게 도와달라고 재빨리 간청합니다. 사당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사당 전체가 암살자들에게 학살당했고 그녀의 형 중 한 명이 자신을 희생하여 마법을 사용해 그녀가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소나타를 찾으라고 그녀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도망친 후에도 여전히 암살자들에게 추격을 받았고 세이즈가 그녀를 돕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세이즈는 이 이야기가 전쟁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소녀에게는 너무나 잔혹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소나타는 그녀가 무엇을 도와주길 바라는지 묻습니다. 복수라면 그는 연로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거절한다. 소나타는 그녀를 하룻밤 동안 머물게 할 것이고 내일 그녀가 떠나고 싶든 머물고 싶든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다. 그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세이즈는 떠날 준비를 하지만 이시나미가 그를 안고 울기 시작한다. 그녀는 혼자 살아남은 느낌을 견딜 수 없으며 여기서 도망쳐 나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잠시 후 세이즈는 여전히 떠나지만 이시나미가 그를 쫓아간다. 이시나미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세이즈를 따라가고 싶어 한다. 그는 그녀가 떨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따라가는 것은 소용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한다. 이시나미는 그곳에 누워서 떼를 쓰기로 결정하며 늑대에게 잡아먹힐까 걱정하지 않는다.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세이즈는 다시 한번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며 그녀가 여기서 죽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순간 갑자기 쇠사슬이 그들 둘을 묶는다. 세이즈는 이 암살자들이 이렇게 잘 숨겨져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때 소나타와 사루토비가 도착한다. 세이즈는 이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신과 이시나미를 미끼로 사용해 암살자들을 유인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암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소나타도 세이즈가 약한 자들에게 쉽게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들. 세이즈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슬을 부수며 한 번의 공격으로 암살자들을 쓰러뜨린다. 그러나 그 직후 그는 이시나미의 머리핀에서 갑자기 어두운 구체가 방출되어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발견한다. 세이즈는 이시나미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움직이지만 다른 암살자가 그에게 돌진하고 구체가 다시 활성화되기 전에 그를 쓰러뜨려야 한다. 이후 이시나미는 의식을 되찾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는 세이즈가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그를 좋은 사람으로 본다. 한편 소나타는 이제 암살자들이 이시나미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녀의 머리꼬지. 이시나미는 그 후 솔라타에게 세이즈가 원하지 않더라도 세이즈를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시나미는 라멘을 사줬으니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솔라타와 사루토비도 세이즈가 이시나미에게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그는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 도와야 할 선택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잃고 싶지 않다면 그녀를 계속 도울 수밖에 없다. 그날 밤 세이즈는 천장에 숨어 솔라타의 계획을 엿듣습니다. 그는 솔라타가 10명의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 땅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땅을 차지해라. 그러나 솔라타의 부하 로키루가 그를 발견하고 공격합니다. 세이즈는 방으로 돌아가지만 초음파 공격의 충격으로 인해 문제가 생깁니다. 그를 잠재우다. 다음 날 아침 세이즈는 이시나미가 다시 그의 방에 몰래 들어와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사루토비가 세이즈를 위해 음식을 가지고 오지만 소나타 닌자들이 그를 공격하여 이시나미와 자는 대담함에 대한 벌을 준다. 그 결과 세이즈는 아침을 잃게 된다. 한편 이시나미를 사냥하는 영주는 신사를 공격했던 암살자에게 소나타의 장소에서 이시나미를 잡아오라고 명령한다. 다음 날 아침 이시나미는 세이즈에게 다가와 축제가 다가오니 춤 공연을 위한 의상을 고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세이즈는 무작위로 하나를 고르고 도망쳐서 이시나미를 화나게 만든다. 숲속에 숨던 세이즈는 우연히 폭포 옆에서 목욕하는 소녀를 만난다. 소녀는 재빨리 물을 얼음으로 바꾸고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그녀를 어릴 적 친구 안나로 알아본다. 안나는 세이즈를 다시 만나서 기뻐한다. 세이즈는 그녀의 상황에 대해 묻고 안나가 이제 소나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한때 그를 암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털어놓는다.
하지만 소나타는 그녀를 처벌하는 대신 친절하게 그녀에게 머물기를 권유했기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시나미와 소나타도 곧 도착한다. 소나타가 안나에게 도시 박 상황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거대한 뱀이 근처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광범위한 소문이 있다는 보고를 한다. 근처에서 소나타는 사루토비가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더 중요한 것은 축제가 곧 시작될 것이므로 이시나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축제 동안 소나타는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며 건배한다. 수확. 아나는 세이즈가 소나타를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세이즈가 아직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주인을 헌신할 가치가 있는 사람. 세이즈는 그가 단순히 자유를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그의 기쁨이다. 안나는 세이즈처럼 어떤 부담도 없는 사람은 끝없이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세이즈는 이시나미의 공연을 보는 대신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서 방황한다. 세이즈가 떠난 것을 보고 이시나미는 공연을 서둘러 마치고 그를 쫓아간다. 그를 따라간다. 안나는 두 사람이 거대한 뱀을 사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시나미는 고집스럽게 따라가겠다고 주장하며 안나에게 먼저 떠나라고 강요했다. 그 순간 이시나미는 앞에 있는 숲의 섬뜩한 존재를 느끼고 세이즈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숲이 유난히 어둡고 불길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곧 거대한 뱀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다. 세이즈는 재빠르게 이시나미를 끌어당겼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기절했다. 뱀은 나무를 부수고 두 사람 모두 넘어졌다. 세이즈는 뱀 아래에 눌려버렸고 이시나미가 도우려 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뒤로 물러나라고 경고했다. 세이즈는 마지막 폭발 튜브를 사용해 뱀을 물러가게 했고 그 덕분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뱀이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이즈는 앞으로 뛰어들어 뱀의 눈을 찔렀지만 예상치 못하게 폭발하여 그와 이시나미가 잔해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시나미는 세이즈를 찾아내어 폭발로 인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낙관적인지 물었을 때 그녀는 그가 곁에 있어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세이즈는 그녀를 구한 비디였습니다. 그녀가 신사에서 쫓기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유일하게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하지만 세이즈는 자신을 단순히 살인자로만 보았고 어둠 속에 존재하는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로 여겼다. 그녀를 구한 행동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나미의 그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세이즈는 그녀의 부모가 친절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시나미는 어린 시절 신사 앞에 버려졌고 모든 것을 돌보고 가르쳐준 형 같은 사람에 의해 자랐다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녀를 보호하다가 목숨을 잃었고 이제 그녀는 세이즈에게 의지하고 싶어 했다. 세이즈는 불을 끄고 특정 방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발견했다. 방향으로 개방을 나타내며 그는 그 방향으로 땅을 뚫기로 결심했다. 만약 실패하면 둘 다 살아 묻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시나미는 그를 믿기로 선택했고 그의 노력 덕분에 그들은 무사히 탈출했다. 그들이 나타나자마자 세이즈는 사나다의 요새가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돌아갔다. 그 순간 사나다는 마을 사람들의 대피를 조직하고 있었고 사루토비는 또 다른 거대한 뱀과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여성은 자신을 아오카츠라고 소개하며 만약 뱀이 폭발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사루토비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사루토비가 그녀에게 돌진했지만 그녀는 피하며 뱀에게 그를 물도록 명령했다. 독에 중독된 사루토비의 시야가 흐릿해졌지만 뱀이 더 많은 피해를 주기 전에 안나가 얼려서 물리쳤다. 그녀는 물의 표면을 얼려 아오카츠에게 공격을 감행하려 했지만 그 여자는 뱀의 무리를 소환하여 반격했고 사루토비는 그것들을 재빠르게 베었다.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아오카츠는 도망치려 했지만 사루토비가 그녀를 숲 깊숙한 곳까지 추격했다. 그의 자신의 영역으로. 한편 이시나미는 민간인을 탈출시키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전의 신사를 공격했던 같은 암살자에게 발견되었다. 그의 이름은 한조였고 그는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요구했다. 세이즈가 막기 위해서 딱 맞춰 도착했습니다. 그는 돌진했지만 한조는 그의 등 뒤로 수많은 표창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영이었습니다. 세이지의 진짜 몸은 한조 뒤에 있었습니다. 한조는 공격을 막았지만 그의 기술을 간파한 세이지는 여전히 한 방을 날렸습니다. 세이지의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동시에 소나타와 로키로는 4명의 암살자들에게 붙잡혀 묶여 있었습니다. 암살자들에게 로키로는 초음파 비명으로 앞에 2명의 적을 쓰러뜨렸고 소나타는 그의 뒤에 있는 1명을 처리했습니다. 한조는 세이지를 조롱하며 이가 족의 소위 천재 닌자라고 하는. 그는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 세이지는 계속해서 타격을 받으며 몸은 상처로 가득했다. 한조가 이시나미를 데려가려 하자 세이지는 다시 일어섰다. 한조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할 때 세이지는 또 다른 환상을 사용하여 이시나미의 곁으로 돌아가 한조를 가격했다. 안나와 사르토비가 도착하여 한조를 물러나게 했다. 그 후 세이지는 마침내 부상으로 쓰러졌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기 위해 옮겨졌다. 소나타는 축제가 망가진 것에 분노하며 다가오는 전투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중에 소나타는 세이지에게 이시나미를 신사로 다시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세이지는 거절했다. 그것에 화가 난 한 남자가 근처에 서 있었다. 세이지가 그가 누구인지 묻자 그 남자는 자신을 소나타의 부하 중 1명인 주조라고 소개했다. 소나타가 세이지에게 이시나미를 데려다 주길 바랐던 이유는 주조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사원 전체를 학살한 후 암살자들은 매우 중요한 것을 찾아 현장에 남았다. 찾지 못하자 유일한 생존자인 이시나미를 추격했다.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한 생존자 이시나미를 추격했다. 소나타는 적이 아직도 사원에 있는 것을 찾고 있었다고 의심했으므로 세이지에게 이신미를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밝혀내길 원했다. 이신미는 엿듣고 나서 강하게 주장하며 가겠다고 했고 세이지는 도망칠 길이 없게 되었다. 술토바이는 이신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부엉이를 주었고 주조는 이신미와 세이지가 빨리 출발하도록 불렀다. 세이지는 이제부터 2명의 시끄러운 동반자들과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길은 없었다. 재빨리 출발하도록 하세요. 길에서 주조는 이신미가 너무 방탕하다며 그렇게 노골적인 옷을 입고 다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었다. 가는 길에 주조는 이시나미가 너무 요염하다며 그런 옷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노출이 심한 옷. 그녀는 안나도 비슷하게 입었다고 반박하며 주조가 2사람의 차이를 설명하게 했다. 둘 사이의 차이. 물론 이시나미는 듣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밤 이시나미는 다시 한번 세이지 옆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주조는 세이지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다. 그는 세이지와 이시나미가 결혼했는지 알고 싶었지만 세이지는 그녀에게 감정이 없다고 답했다. 그녀는 단지 유치하고 부끄러움이 없었다. 주조는 소나타가 왜 이시나미를 전사로 인정했는지도 궁금해했다. 세이지에게는 이해가 갔지만 이시나미는 분명히 평범한 여성이었다. 세이지는 이미 이시나미의 숨겨진 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룹이 여정을 재개하자 세이지는 지나가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한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들은 곧 현수교 근처에 앉아있는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믿은 이시나미는 그녀에게 다가가 세이지가 다리를 건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그는 귀찮다고 생각했지만 세이지는 따랐다. 그들이 다리에 발을 내디디자 그는 주조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여자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세이지를 억제하고 이시나미를 붙잡기 위해 바람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을 도둑단의 수장 유리라고 소개했다. 세이지를 강력한 적으로 인식한 그는 먼저 그를 억제하여 강도를 쉽게 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조가 예상치 못하게 총을 꺼내어 강도들을 쏘아 유지를 진지하게 만들었다. 유지는 체인낫을 휘두르며 총알을 맞기 위해 회전시켰다. 총격이 멈추자 그는 이시나미를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세이지는 검을 뽑아 바람을 가르며 그를 억제하고 있던 것을 잘랐다. 주저없이 유지는 그에게 돌진하며 치열한 전투를 시작했다. 세이지가 이시나미를 걱정하는 것을 보고 유지가 다리를 잘라 세이지가 아래 강으로 떨어지게 했다. 해안에 도착한 세이지는 주조와 재회했고 그들은 즉시 이시나미의 납치범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지가 돈을 훔치는 것에 지겨워져서
그는 숨겨진 장소에서 세이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시나미를 앞에 두고 자신의 왜곡된 쾌락을 위해 그녀를 괴롭히려고 계획했습니다. 이시나미는 저항하려 했지만 잔인하게 폭행당했습니다. 마침내 세이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나무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뛰어올라 유지를 대면하려 했고 유지는 다시 한번 그를 밀어내려 시도했지만 세이즈는 버텼습니다. 다시 뛰어올라 그는 두 번째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뛰어올라 그는 두 번째로 쓰러지기를 거부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고 세이즈는 유키를 베어 부상을 입혔다. 유키는 세이즈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감정 없는 살인자라고 주장하며 피에 목말라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대응하여 세이즈는 최강의 기술을 발휘해 유키의 무기를 절단하고 중상을 입혔다. 패배를 인정한 유키는 세이즈에게 그의 진짜 본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했다. 세이즈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이신미가 그들 사이로 달려와 그의 검을 멈추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신미는 세이즈에게 자신은 괜찮고 중상은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처벌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을 듣고 세이즈는 칼을 내리고 이시나미를 데리고 갔고 유지를 남겨두었다. 당국이 붙잡도록. 분노한 유지가 소리치며 세이즈를 도발하려 했다. 하지만 세이즈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갔다. 그날 오후 주주는 이시나미의 상처를 치료했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세이즈를 구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믿었다. 한편 소나타는 로쿠로에게 편지를 외우고 그 내용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영주에게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소나타는 편지를 받았은 후 불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이즈의 그룹은 이시나미의 폐허가 된 사원으로 성공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에 도착하자 주주는 셋이서 나눠서 수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이즈는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주주는 그에게 수상해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시나미는 돌아오면서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강한 모습을 보이며 수색을 도와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는 세이즈에게 안전을 위해 그녀를 따라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시나미가 사원을 떠돌던 중 그곳에 있던 모두와 놀았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세이즈가 그녀를 걱정하며 다가왔지만 그녀는 혼자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그녀가 평소에 자신에게 꼭 붙어있던 것과 달라서 이상하게 느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고 슬픔을 나누었다. 세이즈는 그녀에게 눈물을 닦을 손수건을 건네주며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여기 왔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재촉했다. 이미 떠난 이들은 돌아올 수 없고 잃어버린 것은 되돌릴 수 없으니 말이다. 지금 죽은 이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갑자기 총성이 울리자 세이즈는 주주에게 달려갔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주주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신호로 총을 쏜 것이었다. 그러자 세이즈는 청동 기둥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불타버렸다는 것을 알아챘다. 기둥. 뭔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세이즈는 그것을 자세히 조사했다. 뛰어오르자 세이즈는 자신의 발밑에 있는 상징이 이전의 그림에서 본 것과 닮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전에 본 그림과 비슷했다. 거꾸로 뒤집힌 것 같았고 재배열해야 했다. 주주는 돌 하나를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소나미는 조각들이 회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중심부터 시작하여 바구아를 완성할 때까지 조각들을 돌리기 시작했다. 심볼. 형성이 완료되자 숨겨진 지하 통로가 열렸다. 세 사람은 그 길을 따라 마침내 막다른 곳에 도착했다. 벽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을 때 이소나미는 돌 위에 고대 문자가 있음을 발견했다. 문자. 그들은 아무도 그 글자를 읽을 수 없었지만 더 깊이 생각하기 전에 한조와 아오카츠가 나타났다. 한조는 그들에게 이소나미와 그녀의 머리꼬지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그 순간 이소나미는 저기 찾던 물건이 그녀의 머리핀, 스승인 승려에게 받은 선물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느 쪽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아오카츠는 뱀떼를 풀었다. 세이즈는 죽으면 폭발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주주에게 재빨리 경고했다. 죽으면 폭발한다고. 그 틈을 타 아오카츠는 주주를 사로잡았다. 세이즈는 다시 한번 이소나미로 알려진 짐을 지키면서 혼자 한조와 싸워야 했다. 이소나미를 그녀는 충격에 휩싸여 사찰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이유가 자신임을 깨달았다. 죽임을 당했다. 세이즈는 다시 한번 한조보다 한 발 늦어 여러 차례 공격을 허용했다. 단 한 번의 반격만 성공했다. 세이즈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반격하는 것뿐이었다. 한편 주주는 단단히 묶여 고문을 당하려는 참이었다.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돌풍이 뱀 무리를 휩쓸고 지나가며 한조를 날려버렸다. 뒤로. 그 장본인은 다름 아닌 유지였다. 그는 자신만이 세이즈를 해칠 권리가 있으며 세이즈만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있다고. 그의 대담한 말에도 불구하고 유키즈는 즉시 그들의 결투에서 패배했다. 세이즈는 만약 죽고 싶지 않다면 도와달라고 조언했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으면 세이즈는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그와 결투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안에 흥분한 유키즈는 동의했다. 한편 주주는 천천히 풀려나서 상황을 뒤집으려 했다. 하지만 곧 다시 제압당했다. 절망적인 행동으로 주주는 총을 자신에게 겨누고 몸을 관통한 총알을 발사하여 아오카츠를 죽였다. 한편 세이즈와 유키즈는 함께 한조를 무너뜨렸다. 지면으로 돌아오자 이시나미는 그들의 상처를 돌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탓했지만 세이즈는 그만하라고 말했다. 잘못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핀이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말을 타고 돌진해와서 이시나미를 낚아챘다. 그는 자신을 사나다와 동맹을 맺은 봉건 영주 무나사메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세 사람 모두 돌아가서 사나다에게 그가 사나다가 찾고 있던 것을 차지했다고 알리라고 선언했다. 오래전 세이즈는 그가 고개를 숙이고 주인이라고 부르기를 원했던 가까운 친구가 있었다. 그 사람이 봉건 영주가 된다면? 그러나 닌자들의 운명은 단지 도구로 취급받는 것이었고 가치를 잃는 순간 버려지는 것이었다. 그 엄청난 손실은 세이즈의 길을 바꾸었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살인을 선택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의식을 회복했을 때 그는 숲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주가 돌아와 산다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세이즈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계속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게다가 그는 처음부터 산다를 주인이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주가 세이즈가 도망치고 있다고 믿고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 가라고 말했다. 주 자신은 돌아가서 보고할 것이다. 그 순간 사나다는 다른 이들과 함께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르토바이는 돌아오는 부엉이가 종이 한 장을 물고 오는 것을 보았고 그는 그것을 가져가 읽었다. 처음에 사나다는 그들이 추가 여행 자금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다. 그는 즉시 사르토바이와 안나에게 이시나미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오라고 명령했다. 한편 이시나미는 감금되어 먹지도 말하지도 않고 있었다. 무나사마가 무엇을 물어봐도 그녀는 자신의 이름만으로 대답했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그녀의 핀의 힘이 일어났지만 그것만으로는 탈출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힘이 두려웠다. 무나사마의 부하 중 한 명이 그에게 핀에 대해 물었고 그때 오래전에 인간의 증오와 갈등으로 인해 4개의 무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핀은 그 중 하나였다. 무나사마는 그 힘으로 다른 모든 군주들에게 도전하고 세상을 재편하려 했다. 사르토바이와 안나는 침투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적군에게 발각되었다. 그러나 군인들은 사나다에게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하고 신속하게 패배했다. 사르토바이는 먼저 나아가 엔나를 뒤에 남겨두고 나머지를 처리하게 했다. 사르토바이는 이시나미의 감옥을 찾았지만 그녀는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그 사이에 엔나는 포로가 되었다. 군인들은 그녀를 차례로 즐기려 했지만 그녀는 사르토바이가 부엉이를 통해 보낸 숨겨진 신호를 보았다. 이시나미가 협조하지 않음을 깨달은 엔나는 연기를 접고 날카로운 얼음 스파이크를 연속으로 쏟아내며 군인들을 즉시 죽였다. 그 후 엔나는 이시나미에게 가서 그녀를 대면하며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이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시나미가 자신이 약하지 않으니 정면으로 맞서라고 재촉했다. 아나는 그녀가 산다다에 의해 선택된 전사였기 때문에 그녀를 믿었다. 선배의 격려의 말을 들은 이시나미는 다시 결심을 다졌다. 그녀는 이전에 사르타바이에게 한 말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그런 상처에 집착하지 않았다. 이시나미는 산다다의 성으로 데려가졌다. 하루도 안 되어 세조의 그룹도 돌아왔다. 산다다는 문제가 이미 처리되었다고 그들에게 보장했다. 그런 다음 산다다는 유시와 회의를 가졌다. 유시에게 후회하며 싸울 수 없다고 알렸다. 격분한 유시가 그에게 달려들자 노크로가 가까스로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나다는 유시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그를 성공적으로 설득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귀환 후 세이조는 이시나미를 피했고 이시나미는 눈에 띄게 슬퍼했습니다. 사실 세이조는 이시나미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실망했습니다. 세이조의 풀죽은 모습을 본 사르토바이는 그를 옥상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는 세이조의 현재 나약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인내심이 없는 자, 쉽게 포기하는 자, 남자답지 못한 겁쟁이라고 혹독하게 질타했습니다. 남자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노했지만 세이조는 현재의 마음가짐으로는 사르토바이를 가격할 수 없었다. 결국 사르토바이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다. 그는 세이조가 변하기를 원했다. 그들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나다는 모든 장면을 목격했고 이로 인해 사르토바이는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나다는 세이조에게 그의 결정이 무엇일지를 물었다. 그는 스스로를 초월할 것인지 아니면 카워드처럼 꼬리를 감추고 도망칠 것인지. 세이조는 당당하게 일어섰고 사나다에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때 사나다는 이시나미가 자신의 답을 찾았음을 알았다. 그녀는 세이조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으며 그의 귀환에 기뻐했다. 그날 밤 무라사메는 이시나미를 잃은 것에 분노하여 사나다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사나다는 모두에게 사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고대의 비문이 언급되었을 때 사나다는 노크로에게 그의 눈의 힘을 사용하여 그것을 해독하게 했다. 사나다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게 했고 세이조의 비문에 대한 기억이 복사되어 노크로가 그것을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사나다는 단지 그곳에 도착한 것을 축하하는 메시지라고만 말하고 모두를 해산시켰다. 그는 노크로에게 비문이 진실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말라고 엄격히 금지했다. 그리고 심지어 두루마리를 태웠다. 산다는 모든 것을 세이조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가 처음부터 이시나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그룹은 산다와 노크로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사르토바이가 도착해 그들이 새벽에 성을 떠났다고 알렸다. 그들은 편지를 남겼다. 편지에서 산다는 그와 노크로가 갑자기 온천에 가고 싶어졌다고 썼고 그래서 먼저 떠났다고 했다. 그는 지도를 남기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서로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세조는 이신미를 찾기 위해 찾아 나서야 했다. 길을 가던 중에 우연히 주조가 식당에서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책임자는 승려였다. 주조는 그 남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식사를 한 데다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미요시라는 승려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어리석었다. 그는 식당 주인이 그처럼 열심히 여행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영광이라고 주장했다. 즉, 그는 돈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자신에게 제공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돈도 없고 체면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양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실종된 누나를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세이조는 그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없었다고. 불행히도 미요시는 매우 순진했습니다. 세이조가 그렇게 말한 순간 그는 즉시 떠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한 주조는 총을 꺼내서 명예를 회복하고 미요시에게 손해배상을 강요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미요시는 총을 겨누는 것을 싫어했고 한 손으로 주조의 총을 쉽게 구부렸습니다. 손상. 이 패배로 인한 충격의 주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한 충격의 주조는 망연자실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세이조는 그를 따로 불러내어 수리검을 던져 반격해야 했다. 미요시는 완전히 무사했을 뿐만 아니라 세이조의 무기들은 그의 피부에 튕겨나갔다. 유지가 빠르게 도움을 주러 왔다. 세이조는 이 상대방이 괴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체인을 풀라고 경고했다. 힘. 유지는 날아다니며 사르토바이도 개입하게 만들었다. 미요시는 이를 신성한 도전으로 여겼고 그의 훈련의 일부로 모두와 싸우겠다고 동의했다. 훈련. 아라도 도착했지만 미요시가 너무 더러워 보인다는 이유로 싸우는 것을 거부했다. 더러워. 사나다와 로쿠로는 거리에서 소동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부하들이 도착했다. 사나다는 세이조가 모든 사람들을 혼자서 조율하는 것을 보고 흥미로워했다. 리더처럼. 그러나 율지는 처음으로 무너졌다. 사스케는 미요시에게 찌르려 했지만 그의 두꺼운 피부를 뚫지 못했다. 사토바이가 물러난 후 세이조가 나섰다. 사토바이의 다리를 발판 삼아 그는 신과 영혼도 해치거나 죽일 수 있는 미요시의 머리 위로 뛰어올랐다.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인 미요시는 싸움을 멈추기로 동의했다. 그때 이소나미가 먹방 대회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 바로 그때 이소나미가 식사 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녀가 가져온 모두를 위한 상을 가져와 미요시는 즉시 그녀를 자신의 누나로 알아보았고 이름으로 부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소나미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고 그를 변태로 착각했다. 그녀가 세이조와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미요시는 어떤 형이든 하듯이 세이조를 때리려 했다. 세이조는 상황을 재빨리 이용해 이소나미에게 미요시를 다루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세이조나 다른 누구에게도 공격하지 말고 그가 손상시킨 모든 것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대신 그녀는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겠다고 동의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그룹은 여관으로 향했다. 미요시는 자신이 이소나미의 생물학적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고 그녀를 사원 계단에서 발견한 사람이었다. 그는 15세 때 세계를 여행하며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쓴 머리핀 덕분에 이소나미를 알아보았다. 그는 자신과 이소나미의 옛사진을 보여주었고 이소나미는 그를 결국 기억해냈다. 사나다는 이 기회를 이용해 미요시를 자신의 부하로 영입하려 했고 그의 엄청난 힘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밤이 되자 그룹은 함께 온천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나다는 이 기회를 이용해 유지의 진정한 성별을 알아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유지가 그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는 대신 강에서 목욕하기로 했다. 세이조가 먹고 있을 때 그는 곳곳에 동물 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사루토비에게 목욕구역에 동물들이 들어오게 한 것에 대해 따졌다. 사루토비는 사나다에게 중재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이미 슬쩍 사라졌다. 잠시 후 사나다는 갑자기 여성 쪽에서 발견되었다. 이소나미의 비명을 들은 미요시는 뛰어갔지만 안나는 응답으로 온천을 모두 얼려버렸다. 강에서 막 목욕을 마친 유지는 감기에 걸려 코가 빨개졌다. 세이조는 그에게 강에서 목욕한 후에는 좀 쉬라고 말했다. 아픈 것은 말도 안 되었다. 유지는 세이조가 너무 애정이 넘친다고 느끼고 모든 것을 부인한 후 도망쳤다. 가는 길에 우연히 사루토비의 족제비를 주었고 따뜻함을 위해 그것을 안고 있었다. 유지는 그러고 나서 세이조 근처에 있을 때마다 매우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인정했다. 그의 심장은 빨리 뛰고 그는 계속 그를 생각할 수 없었다. 이 시점에서 모두 유지의 진짜 성별에 대해 심각하게 혼란스러워했다. 고백한 후 유지는 갑자기 사루토비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음을 깨달았다. 비단수달의 부드러운 털을 느낀 윤지가 그것으로 따뜻해지려고 죽이려고 생각했지만 사라토비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다음 날 아침 산다라는 다른 영주들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그는 이제야 짐승들이 이빨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다음 날 산다라는 갑자기 로쿠로, 세이조, 이스나미를 자신의 뒤를 따라 수도로 가라고 명령했다. 다른 사람들은 소식을 기다리라고 했다. 윤지는 세이조가 없으면 심심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산다다는 모두에게 침묵하라고 요구했다. 길에서 이스나미는 평소와 같이 세이조에게 시끄럽게 구붙었다. 가는 길에도 이순애는 예나 다름없이 세이조에게 시끄럽고 매달렸다. 로쿠로는 이번 회의에 누가 참석할지 궁금해했다. 사나다의 말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마사무네였다. 그 순간 마사무네는 회의를 위해 가능한 한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화려한 차림새는 그의 힘을 과시하고
사나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 사나다. 마사무네는 이누사이의 비녀를 노린 자가 이에야스라는 영주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야스라고 불리는 그를 현혹하기 위해 마사무네는 비녀가 실제로 아무런 힘이 없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로 계획했다. 실제 힘. 그 후 그는 이에야스를 속일 만큼 충분히 설득력 있는 공연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사나다의 일행은 계속 나아가기 전에 선술집에 들러 식사를 했다. 그들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였다. 예기치 않게 한 소년이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이 주인의 회의에 가는 중인지 물었다. 그렇다면 앞길이 무너져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소년은 그들에게 대체 경로를 가리켰고 이스나미는 그에게 감사의 의미로 사탕을 주었다. 그러나 세이즈는 갑자기 소년에게서 화약 냄새를 맡았다. 잠시 후 그는 이스나미가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가 너무 걱정 없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산다다에게 세이즈가 추격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 그를 진정시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이즈는 결국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온 세상이 수색 중인 사람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다. 반면에 산다다는 이스나미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3명뿐인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과 여행하는 것을 싫어해서 너무 눈에 띄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갑자기 불꽃놀이가 하늘로 솟구쳐 말들이 놀라서 통제를 잃었다. 한 마리의 말이 숨겨진 함정에 발을 들여놓아 로크로를 향해 쏘아지는 대나무 창살의 폭격을 일으켰다. 세이즈가 간신히 도와주려 했지만 산에서 바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미요시가 나타나 떨어지는 바위들을 박살냈습니다. 아무도 그가 이곳까지 따라왔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돌이 말의 다리를 맞았고 말은 놀라서 이순애를 태운 채 달아났습니다. 사나다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뒤쫓았지만 그의 말이 함정에 빠져 로크로가 제때 구하지 않았더라면 구덩이로 추락할 뻔했습니다. 그러자 세이즈가 이순애를 구하려 했지만 실수로 또 다른 함정을 건드려 포탄 세례를 퍼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그들은 모두 하늘로 날아올랐다. 예상대로 2명의 사람은 온천에 남아있지 않고 따라왔고 여기까지 왔다. 결국 그룹은 무사히 남았다. 이전에 나타났던 소년이 그들이 모든 함정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놀라워하며 다시 나타났다. 무사히. 세이즈는 이 함정에서 화약 냄새가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소년은 산다다에게 복속하겠다고 요청했으며 함정은 값진 주인을 찾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세이즈는 전체 그룹을 거의 죽일 뻔한 소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소년을 완전히 거부하고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년은 가족이 없었고 그는 완전히 혼자서 살아남았다. 산달은 소년의 이름을 물었고 소년은 자신의 이름이 로키루라고 대답했다. 로키루. 그들이 같은 이름을 공유하자 산다는 그를 벤마루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로키루는 그것이 산다의 어린 시절 이름이라고 반대했다. 하지만 산다가 결정을 내리면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었다. 산다는 그 소년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방금 방문한 여관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지금은 그 소년을 수도로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몰래 따라온 2사람은 돌려보내봤자 계속 몰래 따라다닐 것이 뻔하니 함께 여행하는 것이 나았다. 일행은 여정을 재개하여 곧 수도에 도착했다. 물론 수도의 하이라이트는 여전히 화려한 차림새를 자랑하는 마사무네였다. 그의 사치스러운 복장은 눈에 띄었다. 숙소에 도착하자 마사무네는 수도에서 온 공식 명령을 받았다. 그 명령은 모든 영주와 그들의 가신들에게 적용되는 칼 휴대의 일시적 금지였다. 일시적인 칼 휴대 금지령이었다. 사나다는 그것에 대해 특별히 걱정하지 않았지만 유지와 미요시 2명이 멍청한 녀석들에 대해서는 걱정했다. 그는 로키루와 함께 회의로 향했고 그곳에서 2명의 다른 영주를 만났다. 첫 번째는 이시다 영주로 그는 이전에 사나다에게 이아스의 계획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아스가 어떻게 전쟁을 선동하고 영주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종하려 했는지에 대해 말이다. 석정의 죽음 이후 이아스는 점점 더 뻔뻔해졌고 이번 회의는 그가 자신의 힘을 과시할 또 다른 기회일 가능성이 높았다. 또 다른 영주인 메이아도 이에 동의하며 이아스를 헐뜯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나다는 그들 둘에게 침착할 것을 조언하며 그들이 회의뿐만 아니라 다도도 즐기기 위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마사무네의 부하 2명이 길에서 이시나미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검 금지로 인해 그녀에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드디어 시작되었고 마사무네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는 검을 뽑아들고 자신의 지각을 만회하기 위한 공연을 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나다에게 함께 시연에 참여하자고 초대했으며 그의 부하들은 필요할 경우 사나다에게 검을 빌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나다는 펜만을 사용하여 공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경기 중에 산다가 마사무네의 검 공격을 가볍게 피했습니다. 화가 난 마사무네는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산다는 의도적으로든 우연이든 마사무네의 검을 차버려 그것이 이에야스의 얼굴로 날아갔습니다. 영주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에야스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수치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마사무네는 산다의 장난스러운 태도에 분명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이 떠나갈 때 산다는 갑자기 이에야스의 부하들에게 접근되었습니다. 그들은 산다에게 추가 지시를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른 두 영주는 이에야스가 산다를 표적으로 삼고 있을 것이며 아마도 시도할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의 오늘 행동에 대해 그를 처벌하기 위해. 그러나 사나다는 그것을 무시했다. 나중에 마사무네는 이시나미가 수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그날 밤 이에야스의 병사들이 사나다의 숙소를 급습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일행은 이미 오래전에 떠난 상태였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 이에야스의 병사들을 뒤에 남겨두었다. 유지는 강한 바람을 일으켜 병사들을 다리에서 쓸어버렸고 미요시는 추격을 끊기 위해 다리를 완전히 부수었다. 사나다는 이시나미를 데려온 것이 정당하다고 느꼈다. 잠시 후 마사무네는 이에야스를 만나러 갔다. 모욕감에 분노한 이에야스는 마사무네를 탓했다. 그러나 그는 마사무네를 직접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사나다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날 사나다의 그룹이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이에야스의 병사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세이즈와 유지는 그들의 길을 막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벤마루는 이미 함정을 미리 설치해 두어 추격자들을 쉽게 제거했다. 사나다는 적이 이렇게 빨리 따라잡은 것이 의심스러워 세이즈와 유지에게 앞을 정찰하라고 명령하고 자신과 나머지는 시냇가에서 쉬었다. 이시나미가 걱정하는 것 같자 사나다는 그녀에게 망토를 덮어주며 세이즈는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동안 세이즈와 유지는 앞에 있는 모든 길이 의도적으로 장애물로 막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이즈는 재빨리 돌아가 사나다에게 보고하며 유일한 남은 길이 바닷길이라고 알렸다. 그때 그룹은 갑자기 마사무네에게 발견되어 공격을 받았다. 그는 이시나미와 그녀의 머리핀을 빼앗고 사나다를 제거하려고 했다. 이는 이에야스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전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사무네의 병사들은 전혀 기회를 갖지 못했다. 산다나를 만지는 것조차 전사들은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산다나는 먼저 후퇴했다. 로쿠루는 산다를 보호하기 위해 따랐지만 곧 전체 그룹은 해안 지역으로 몰리게 되었다. 마사무네의 병사들이 접근하고 있었고 그룹은 거의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 세이즈는 마사무네의 부하 2명과 싸우기 위해 나섰다. 그룹과 시간을 보낸 후 그는 이가 클랜의 환영이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산다의 전사로 공식적으로 되기로 결심했다. 유지는 바람을 일으키며 돌진하여 공격을 시작했다. 그의 군대가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마사무네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산다의 무리 뒤에 군함이 나타났다. 처음에 그들은 그것이 마사무네의 증원군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주주와 다른 한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다. 그 배는 마사무네의 군대를 쫓아내고 신속하게 산다의 무리를 태웠다. 여기서 그들은 배의 선장인 진파치와 만났다. 그는 처음에 유지를 여성으로 착각하고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유지가 남자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흥미를 잃었다. 진파치는 여성 외에도 술에 대한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조조가 묘사한 대로 그룹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아이서나미는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지만 진퍼치는 그녀를 그저 아이로 보았다.
미요시는 그의 여동생이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고 싸움을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진퍼치는 그의 맨손으로 철제 곤봉을 쉽게 막았다. 즉시 진퍼치는 번개처럼 빠른 공격을 가해 미요시를 지금 눕혔다. 그는 그들이 자신이 그들을 그의 배에 머물게 하기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진퍼치는 그들이 머무를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는 술 항아리를 그들에게 던졌고 세이즈가 신속하게 반으로 잘랐다. 그런 다음 진파치는 그들에게 모든 술을 마셔야 한다는 도전장을 내밀었다. 소나타는 즉시 동의했고 세이즈는 그렇게 방대한 양을 마시려면 평생이 걸릴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을 끝내다니 벤마루와 이소나미는 시도하고 싶어 했지만 진파치는 그들이 너무 어리다고 판단해 술을 마실 수 없게 했다. 마셔. 한편 안나는 그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들은 너무 많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사라토비는 그들이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선상에서는 유지가 진파치와 함께 기대에 차게 술을 마시고 있었고 소나타는 계속 술을 마시면서 취한 표시를 보이지 않았다. 로쿠로는 적당히 술을 마셨지만 이소나미는 소량만 마셔도 이미 완전히 취해버렸다. 주세이는 알코올에 면역되어 있어 얼마나 마셔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주세이는 알코올에 면역되어 있어 얼마나 마셔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주는 나중에 주세이에게 이야기하러 다가갔고 주세이는 왜 주이 그곳에 있는지 궁금해했다. 주는 나중에 주세이에게 이야기하러 다가갔고 주세이는 왜 주이 그곳에 있는지 궁금해했다. 주온 새로운 총을 찾기 위해 여행 중이었는데 진파치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주온 새로운 총을 찾기 위해 여행 중이었는데 진파치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선원들에게 합류하기를 원했고 주세이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진파치는 선장이 그를 의형제로 인정했음을 알았다. 진파치는 주주에게 총을 주었지만 그 대신 주주는 잠시 동안 남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덕분에 그는 소나타의 그룹을 제때 구할 수 있었다. 주주는 그룹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세이즈는 소나타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코너에 몰려도 적과 맞서서 당당히 서 있는 소나타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날 밤 진파치와 소나타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진파치는 영주라는 제약이 싫다고 표현하며 누군가를 섬길 디자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유만을 원했다. 소나타처럼 영지에 종속된 레어도들은 있었지만 그는 아니었다. 그는 다른 누구의 의존도 없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었다. 바다와 하늘을 자유롭게 누비며 세금과 내전의 짐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소나타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를 가든 자유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섬길 사람과 살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만약 마음에서 온 결정이라면 그것 또한 자유의 한 형태였다. 그는 그것을 마음에서 온 선택이었다면 그것 또한 자유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다. 진파치는 소나타가 소나레들을 돈을 지불했을 것으로 가정했지만 소나타는 그들이 모두 자신의 뜻에 따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 날 아침 그룹은 본토로 돌아왔고 진파치는 소나타와 잠시 동행하기 위해 그의 부대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잠시 소나타와 함께 여행하기 위해 그의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소나타는 이제 10명의 전사들을 모두 모았고 이제 그들은 함께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함께 돌아가려고 진파치는 주가 언급한 키 큰 여성이 어떤 모습일지 보고 싶어 했다. 그 모습이었어요. 곧 그룹은 사루토비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는 단기간에 2명의 새로운 멤버가 합류한 것이 놀라웠다. 그러나 사루토비가 가장 흥분한 것은 진파치의 블랙팬더였다. 그룹이 안나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때 사루토비는 그녀가 어디론가 갔다고 설명했다. 소나타타는 그들의 모임을 다음 날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모든 10명의 전사들을 모았기 때문에 그날 밤 안나는 이소나미를 만나러 돌아왔다. 이소나미가 아무런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나는 그녀에게 여행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하라고 강요했다. 한편 세이조는 소나타에게 왜 모든 10명의 전사들을 모았는지 묻기 위해 비밀리에 다가갔다. 소나타는 그의 진정한 야망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소나타는 자신의 진정한 야망이 세계 정복이라고 밝혔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10개의 원초적 요소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10개의 요소를 모두 지배하는 자는 세상을 재형성할 수 있었다.
이 요소들은 10명의 전사 각각에 해당했다. 땅, 미오시, 금속, 주조, 번개, 진파치, 불, 뱃마루, 그의 능력으로 폭발물을 생성하고 바람, 유지, 나무, 사루토비, 얼음, 안나, 물, 로키루, 그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능력은 물의 반사와 같았다. 그 순간 안나는 의도치 않게 로키루의 방에 들어가 그를 암살하려 했고 그로 하여금 그녀의 의도에 혼란을 느끼게 했다. 한편 세이조는 소나타에게 그가 어떤 요소를 대표하는지 물었다. 소나타는 갑자기 세이조가 빛의 요소라고 선언했으며 이소나미는 어둠. 세이조는 처음에 그게 우습다고 생각했지만 이소나미의 능력을 떠올리자 그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로키루는 안나가 그의 신의 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눈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안나는 그를 바닥에 눕히는 데 성공했고 그의 눈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로키루는 다른 누구에게도 그것을 주기보다는 파괴하기로 선택했다. 그때 안나는 사루토비에게 발각되어 공격을 받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밀쳐내야 했다. 그녀는 밖으로 달려나갔지만 사루토비에게 가로막혀 2개의 쿠나이를 던져야 했다. 그를 얼리는 마법을 걸려고 했다. 사루토비를 끝내려던 찰나 세이조가 나타나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물었다. 안나는 닌자로서 결코 진정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 사이에 로키루는 안나의 쿠나이에 중독당했다. 소나타는 즉시 누군가에게 약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로키루를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나는 갑자기 사루토비를 칼로 찔렀고 그 순간을 이용해 도망쳤다. 이제 안전해진 로키루는 신성한 눈을 잃은 것에 대해 소나타에게 사과했지만 소나타는 그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확신시켰다. 소나타는 로키루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눈을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눈. 그러나 그는 로키루가 자신에게 너무 진실하게 대했다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 순간 세이조는 안나를 쫓아가서 그녀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지. 안나는 그에게 지금도 그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조는 그녀가 검을 뽑는 것을 막고 그녀가 누구를 위해 진짜로 봉사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안나는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세이조는 그녀가 스파이였다는 것을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더 빨리 깨달았어야 했다는 것을. 그들은 2명 모두 검을 뽑고 싸웠습니다. 순식간에 세이조가 안나를 때려 날아가게 했다. 세이조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안나는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세이조가 금방 거리를 좁혀서 그녀를 강물로 밀어 넣었다. 안나는 마법으로 물을 얼려 세이조를 공격했지만 그는 쉽게 뚫고 나갔다. 그는 얼음이 완전히 굳기 전에 깨트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굳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세이조는 안나를 눌러 누운 채 주인이 누구냐고 묻기 시작했다. 안나는 계속 저항했지만 세이조는 모든 움직임을 막아냈다. 근처에서 지켜보던 유시는 개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안나는 강물의 다른 부분에서 물을 조종하여 빙하 조각들을 세이조우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그는 공격을 막아내야 했고 그로 인해 안나는 도망칠 기회를 얻었다. 한편 소루토비는 주춤거리고 안나에게 지는 바람에 솔라타에게 사과하러 돌아갔다. 안나. 그러나 솔라타는 그가 노키루를 최소한 보호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너. 현재로서는 그들의 우선순위는 안나의 진짜 배우 조종자를 밝히는 것이었다. 진파치의 검은 표범이 소루토비를 위로하기 위해 다가갔다. 이 순간 솔라타는 세이조우가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안나가 도망쳤다는 것을 의미했다. 벗어났다. 그는 세이조에게 로키로의 상태에 대해 알렸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라고 믿었다. 진파치는 방금 돌아왔고 무언가가 일어났음을 감지했다. 소나타는 진파치가 세이조에게 그가 빛을 대표하는 이유와 이소나미가 어둠을 상징하는 이유에 대해 더 객관적인 관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각 전사가 모든 것을 형성하는 10가지 원초적 요소 중 하나를 상징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 소나타는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강화하고 반작용함으로써 균형 상태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파치가 해석하기에는 그 균형이 악화되고 있었고 전사들의 모임은 빛이 커져가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어둠. 한편 이소나미는 안나의 배신으로 인해 어둠에 삼켜지고 있었다.
벤마루와 미요시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다가가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권했다. 그들은 그녀의 슬픔이 어둠을 더욱 강화할까 두려워했다. 소나타는 사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 이소나미가 가지 무서운 힘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릴 때 지하 세계의 깊은 곳에서 어둠이 소환되었다. 그는 이소나미가 그녀의 슬픔을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순간적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죽음의 여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착용한 피는 아마도 그 막대한 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 순간 세이조가 나와 이소나미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전사들은 이소나미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미요시는 여동생을 위로하고 싶어 했지만 소나타는 세이조가 이미 그것을 처리하고 있으며 오직 빛만이 어둠을 정복할 수 있다고 고집했다. 미요시는 그 후 폭포 아래에서 명상하며 여동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했다. 그동안 소나타는 예기치 않은 손님, 2명의 동료 영주인 이시다와 네아를 맞이했다. 그들의 방문에 놀란 그는 왜 왔는지 물었다. 그들은 소나타가 그들의 편지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만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나타는 어님프레스트하게 그들에게 빨리 말하고 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 있었다. 어딘가에서 세이조는 이소나미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그때 갑자기 쿠나이 칼들이 그를 향해 날아왔다. 그는 공격자를 쫓았고 다시 한번 한조를 만난 것에 충격을 받았다. 세이조는 한조가 사원폐허 아래에서 사망했을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한조는 마치 무덤에서 일어난 듯 그를 추적하고 있었다. 한조는 지금까지 이소나미를 보호한 세이조의 노력을 인정했지만 로키로의 신비로운 눈을 가질 기회를 놓친 것을 한탄했다. 세이조는 한조가 안나를 조종한 인물임을 깨달았다. 한조는 이소나미를 장악하기 전에 먼저 소나타의 모든 전사들을 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후 소나타의 전사들을 말이다. 그리고는 이미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밝혔다. 이가 닌자 5인방이 소나타의 전사들을 멸하는 임무를 시작했다고. 세이조는 이 5명의 전설적인 닌자들의 무시무시한 힘을 알고 있었다. 한조는 그에게 비웃으며 그 전사들은 5인의 닌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대한 닌자들 말이다. 그때 사르토바이와 주주는 5명 중 첫 번째 닌자, 곤충의 여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여인을 만났다. 카이오였다. 사르토바이는 이전에 이가 5대 닌자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카이오가 설명하길 그들의 임무는 술라타의 전사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또한 큰 누나 오카츠가 죽은 것에 대한 복수도 원했다. 한편 미요시는 생각에 잠겨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단지 이소나미를 신뢰하고 신처럼 그녀에게 복종하면 된다는 것을. 그때 커다란 바위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여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와 벤마루를 붙잡기 위해 팔을 뻗었다. 그녀가 그를 솔라타의 전사인지 물었지만 미요시는 바위를 부숴버리고 그녀를 물러서게 만들며 벤마루를 안전하게 끌어냈다. 그 여자는 자신을 바야쿠간이라고 소개하며 5명의 대닌자 중 1명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바위를 미요시에게 차냈지만 그는 쉽게 부숴버렸다. 그 소녀는 자신을 5대 위대한 닌자 중 1명인 베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미요시 쪽으로 돌을 찼지만 그는 쉽게 박살냈다. 떠나라고 경고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바야쿠가는 또 다른 바위를 가볍게 부수며 비웃었고 그녀가 미요시보다 훨씬 강하며 그의 위협은 아무 의미 없다고 주장했다. 그때 미요시는 다른 전사들도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소나미의 안전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갔지만 바야쿠간이 그의 길을 막았다. 이때 2명의 영주는 소나타에게 이에야스가 점점 더 거만해지고 있다고 알리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영주를 공공연히 반역죄로 고발했다. 다른 영주들 또한 이에야스의 죄 때문에 분노가 커지고 있었다. 그의 범죄는 단 한 장의 종이에 모든 것이 완전히 기록될 수는 없다. 이시다는 자신의 군대를 조직하고 더 많은 동맹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소나타는 교활한 늙은 여우가 이렇게 빨리 행동하기 전에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계획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시다는 상황을 뒤집을 만큼의 힘을 발았지만 소나타는 궁극적인 힘이 재앙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세이조는 한조와의 전투를 시작했다. 한조는 세이조가 마지막 만남 이후로
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원에서 이소나미가 도착하자 한조는 그녀를 나무에 묶어버리며 자신이 그는 세이조를 가지고 놀고 처분한 후에만 그녀를 풀어줄 것이다. 절망한 이소나미는 그들에게 그녀를 데려가고 다른 모든 사람은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한조는 거부하며 원할 때 언제든지 이소나미를 데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주조와 사르토바이는 싸움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벌레떼가 주위를 위닝거리며 날아다니고 그들의 시야를 방해하여 너무 시끄러워서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갑자기 거대한 거미가 지하에서 나타나 그들로 하여금 피하게 만들었다. 사르토바이는 다시 카이오와 맞서 싸우려 했지만 그녀의 벌레들이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다. 그녀는 의식을 행한 후 거대한 알을 소환했고 그것은 벌레떼로 태어났다. 거대한 메뚜기들. 주조는 대포알을 발사하여 그중 일부를 파괴했고 이를 통해 사르토바이가 카이오에게 돌진할 수 있게 되었다. 카이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깜짝 놀라게 하며 키스를 했고 그에게 독침을 가진 곤충을 주입했다. 몸. 주조는 도움을 주려고 시도했지만 갑자기 개미에게 다리를 물린 것을 깨달았다. 개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그는 움직일 수 없었고 거대한 메뚜기들이 모여들었다. 사르토바이는 주조를 보호하기 위해 메뚜기들을 신속히 처리했다. 그때 거대한 거미가 다시 나타났다. 주조에게 여러 발의 총알을 맞은 후 그것은 갑자기 사라졌다. 잠시 후 주조는 수많은 벌레들의 공격에 압도당해 쓰러졌다. 그를 한편 미오시는 벤마루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 했었지만 끊임없이 쏟아지는 돌멩이들 때문에 공격이 그들의 탈출 경로를 막았다. 미오시는 겉보기에는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압도적인 힘을 지녔는지 어리둥절했다. 힘. 그때 베간이 그를 조롱하며 이소나미는 아마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그들의 지도자를 위한 장난감이 아닐 텐데. 격분한 미오시는 남아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비아쿠간이 1대1 결투를 위해 앞으로 나섰고 마침내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다. 근육질의 강력한 몸매였다. 두 사람은 치열한 타격전을 벌였고 서로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했다. 공격을 주고받으며 결국 비아쿠간은 미오시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려 그의 리듬을 깨뜨리고 그를 연속 공격에 노출시켰다. 벤마루가 도우려 했을 때 그녀는 던진 돌에 그를 기절시켰다. 미오시는 완전히 패배했으며 자신의 패배가 신념 부족 때문임을 깨달았다. 신념 부족으로 인한 패배였다. 동시에 세이조는 한조우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조우는 지속적으로 그를 부상시켜 이소나미가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어두운 힘을 깨우었다. 그녀의 에너지가 솟구치자 한조우는 그녀의 슬픔이 머리꼬지 속의 힘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머리핀. 세조우는 필사적인 돌진을 시도했지만 한조우는 쉽게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반격했다. 그리고 그에게 맞섰다. 한조우는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모두 이소나미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만약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세조우는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를 보호하려 했기에 세이조는 다치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세조우뿐만 아니라 모든 전사들이 아마도 이미 그의 부대에게 패배했을 것이며 그것은 모두 그녀 때문이었다. 모든 건 그녀 때문이었고 그 때문에 힘든 일들을 겪었어요. 어느 날 유리는 마을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우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다른 세계로 이동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귀족 영예로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귀족 가문이. 놀랍게도 세이조가 이제 그의 개인적인 종으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유지는 이 꿈 같은 현실 속에서 자신이 실제로 그 일부임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귀족들을 싫어한다고 솔직히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붉은 머리와 문신을 싫어했습니다. 머리와 문신을. 그러나 세이조의 손길이 그의 팔에 닿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그것을 파악하기도 전에 한 하인이 저녁 만찬을 위해 옷을 고르라고 그를 일깨우러 왔다. 참석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유리아는 거절하려 했지만 이 버전의 세이조는 그에게 만찬이 끝난 후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유혹하는 말을 했다. 만찬에서 유리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너무나 지루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그의 운명적인 상대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는 중요한 무언가를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가 엿들은 말에
어떤 귀족들이 그의 뒤에서 그녀에 대해 험담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그들에게 엄한 말로 맞섰다. 세이조가 그를 데리러 오자 그는 모임을 떠났다. 그의 수행원과 함께 나중에 세이조가 준비한 목욕에 몸을 담그면서 그는 운명의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은 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가까운 것 같았다. 그는 이 평화로운 삶을 소중히 여기며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었다. 한편 현실에서는 세이조가 한조에게 여전히 가지고 놀리고 있었다. 한조는 싸움을 빨리 끝낼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세이조를 천천히 괴롭히고 싶어 했다. 세이조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한조는 쉽게 모든 공격을 피했다. 가볍게, 유재의 환영 속에서 그는 마침내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세이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라던, 그녀가 진정으로 찾던 것은 피 냄새가 진동하는 무자비하고 차가운 눈빛의 전사였다. 피투성이에. 그 순간, 그는 꿈에서 깨어나 자신의 마음을 조종하는 자를 발견했다. 그의 주저없이 그는 강력한 돌풍을 일으켜 그의 목을 사슬로 묶었다. 그는 비웃으며 유지가 행복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대신 고통을 갈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기꺼이 그 경험을 줄 것이다. 한편 진파치는 조용히 낚시를 하고 있을 때 그의 표범 동료가 갑자기 달아났다. 잠시 후 그의 바로 아래 물이 얼어붙고 그는 마침내 자신이 기다리던 아나를 만났다. 아나는 헛된 말 없이 즉시 공격을 시작했다. 진파치는 그녀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재빨리 창을 잡고 반격했다. 그러나 아나는 우뚝 솟은 얼음 스파이크를 소환하여 그를 가두었다. 그녀는 진파치가 전사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진파치는 자신이 전사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그것은 단순히 소나타의 결정이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나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무자비한 공격을 이어갔다. 진파치는 그녀의 타격을 능숙하게 막아내며 그녀가 칼을 뽑아 근접 전투를 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녀는 그걸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아나는 그녀의 비극적인 과거를 드러냈고 그녀는 어머니를 잃었으며 생존을 위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왕실 유물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한조가 그것을 차지하고 그녀를 강제로 노예로 삼았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임무에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목표가 눈앞에 다가오자 그녀는 감정을 오래전에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타와 그의 무리와 만나고 나서 그녀는 서서히 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속할 곳이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것이 환상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세이조는 몇 초 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다. 아나는 그와 이소나미를 바라보며 자신이 한 번도 즐긴 적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른바 가족은 모두 역겨운 시츄에이션이었다. 그들의 허구의 가족 유대는 그녀를 더욱 메스껍게 했다. 세이조가 이소나미를 위로하려고 할 때 한조에게 다시 한번 찔렸다. 동시에 진파치는 경계를 풀고 아나에게 다리에 찔렸다. 그는 재빠르게 창을 쌍절곤으로 바꾸고 후퇴하려 했지만 아나가 땅을 얼려 그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녀는 이번에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차갑게 선언했다. 그러나 진파치는 자신이 아직 죽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히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나 역시 자신만큼이나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고 믿었다. 분노한 아나는 그를 완전히 얼음 속에 가두었다. 그녀는 힘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희생했고 힘만이 그녀가 필요한 유일한 것이었다. 한편 이소나미는 세이조가 그녀를 위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싸울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다른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다. 갑자기 신비로운 목소리가 그녀에게 힘을 원하냐고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그냥 핀을 제거하기만 하면 되었다. 새로운 결심을 가진 그녀는 자신을 억제하던 것들을 분해하고 핀을 향해 손을 뻗어 그것을 제거했다.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이 가려졌다. 이소나미의 진정한 힘은 어둠의 여신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렸다. 주저하지 않고 그녀는 거대한 어둠의 구체를 만들어내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위에서 그녀는 숲 전체에 어둠의 구체들을 끊임없이 퍼부었다. 전체 숲에. 로키로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혼란에 휩싸였다. 다행히도 소나타가 제때 도착하여 그를 도왔다.
로키루는 솔라토에게 이소나미를 멈출 방법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그녀가 세상을 파괴하기 전에 소나타는 로키루가 아직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지적했지만 후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밀 사원의 기록을 모두 외웠고 선택의 여지 없이 지금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지금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결심을 본 소나타는 그를 도와주기로 동의했습니다. 한조는 이소나미의 변화를 목격하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으니 그녀가 죽음의 여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으니 그녀가 죽음의 여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소나미와 죽음의 여신은 아직도 그녀의 몸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조는 머리꼬지를 잡아채면 이소나미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조가 되찾으려고 했을 때 한조는 그의 약점을 비웃으며 세조를 쓰러뜨렸다. 약점. 한조는 진정한 닌자라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하며 자신의 힘과 몸밖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힘과 몸. 세조가 이 원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는 더 이상 한조의 상대가 될 자격이 없었다. 그 순간 소나타와 로키루가 도착해 이소나미의 엄청난 힘을 한조가 어떻게 사용하려는지 묻게 되었다. 이소나미의 막강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조는 비웃으며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간에 소나타처럼 그것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나타처럼 그는 오직 자신만이 죽음의 여신의 힘을 휘두를 자격이 있다고 믿었고 소나타와 같은 약자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안나는 그저 졸개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을 이용해 그녀를 쉽게 조종했다. 이 말을 듣고 세이조는 분노에 차올려 일어나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조가 안나를 단순한 도구처럼 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조는 다시 그를 쓰러뜨리며 조용히 지켜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돌진하여 이소나미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핀을 사용하려 했다. 그러나 어둠의 구체에 손을 뻗자마자 그의 손이 갇히고 말았다. 위험을 인식한 그는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팔을 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구체의 어두운 끝이 갑자기 휘둘러져 그를 붙잡고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롱노루는 이를 보고 이소나미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원소를 대표하는 전사들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추론했다. 결심한 그는 자신을 희생하기로 준비했다. 하지만 세이조우가 그를 막았고 그는 대신 나서겠다고 고집했다. 손타나의 반대를 무시하고 세이조우는 결심하여 구체에 도달하려고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운명을 믿지 않았지만 이소나미 때문에 동료 사이의 유대감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운명을 믿지 않았지만 이소나미 때문에 동료 사이의 유대감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구체에 다다르자 갑자기 열리고 그를 끌어들여 하늘로 올려보냈다. 하늘로. 한편 미요시는 절의 수저와의 과거 대립을 떠올렸다. 그것이 그의 탈출로 이어졌다. 그때 이소나미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돌아왔을 때 절은 폐허로 변해 있었다. 폐허.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쉬지 않고 그녀를 찾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신념은 무너져갔다. 벤마루가 도착하여 미요시를 부르며 싸울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를 격려하고 그의 힘을 증폭시키기 위해 폭탄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한편 어둠의 영향을 받은 곤충떼는 이제 취약해졌다. 그 기회를 잡고 주조와 사루토비는 반격을 시작했다. 사루토비는 독성 덩쿨로 적을 붙잡아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고 주조는 자비롭게 그녀의 고통을 빠른 일격으로 끝냈다. 반면 유리는 방금 전에 겪었던 고통을 즐겼다. 하지만 그는 신속하게 바람을 일으켜 닌자를 눈멀게 한 다음 수월하게 그를 처치했다. 아나가 검을 들고 나가려고 할 때 진파치는 그녀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검을 통해 전기를 통과시켜 그녀를 날아가게 했다. 마비되어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된 아나는 진파치와 대치하게 되었다. 진파치. 그는 경기를 무승부로 선포하고 그녀의 차가운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다른 인간들처럼 따뜻하다고 인정했다. 구체 안에서 세조는 핀으로 인해 아직 살아남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원했던 이자나미와 재회했으며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했다. 그러나 죽음의 여신은 오직 파괴만을 추구했다.
그녀는 어둠에 자신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세이조에게 떠나라고 재촉하며 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이조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그녀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여전히 인간이라고 말했다. 괴물이 아니라고. 그는 그녀를 두고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10명의 용사 중 하나였고 함께 돌아갈 것이라고. 그의 말로 그는 이자나미를 성공적으로 되돌렸다. 사나다는 이를 보고 세이조가 정말로 빛의 화신임을 확인했다. 이자나미가 깨어나자 사나다는 그녀를 포옹하며 그들과 함께 돌아가라고 말했다. 모두가 안전해지자 세이조는 이자나미에게 핀을 돌려주었다. 그동안 안나는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왔던 보물이 그저 가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운명의 잔인한 아이러니에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진파치는 안나에게 다가가 함께 돌아가자고 재촉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며 사나다가 배신자 같은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진파치는 이제 더 이상 부담이 없으니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한편 이시다와 네아는 떠나기로 결심하고 이아스오를 물리치기 위한 전략을 다시 정교하게 다듬기로 했다. 마사무네는 이자나미가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먼저 이에야스를 처치하기 위해 이시다의 세력과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기로 했다. 나중에 세이조는 사나다에게 그가 방금 일어난 재앙을 예견하고 그들을 모았는지 물었다. 사나다는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바로 그때 이자나미가 산더미 같은 과자를 들고 뛰어들어와 모두에게 먹으러 오라고 신나게 초대했다. 세이조는 그녀가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투덜거렸지만 미요시는 즉시 개입해 다시 한번 그가 여동생을 괴롭히지 말라고 타이르며 말했다. 산다다 이후로 10명의 용사들에게 리더를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주가 자주 멀리 여행을 다닌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수토바이도 거절했고 대신 세이조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 순간 요시가 나타나 세이조와 싸울 것을 도발했습니다. 안나와 진파치는 소동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